늦가을 산봉우리가 붉게 타오르던 어느 날이었다.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리한 펜션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유진은 창밖 풍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결혼 25년 차. 삶의 모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기분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김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뒷좌석에는 준호의 오랜 친구 박진우와 그의 아내 최민희가 앉아 있었다. 여보, 정말 오랜만이야. 이런 여행. 유진이 준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러게.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니까 이런 여유도 생기고 진작 올 걸 그랬나?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호와 진우는 같은 동아리 선후배였고 유진은 준호의 소개로, 민희는 우연히 동아리 모임에 왔다가 진우와 사랑에 빠졌다. 네 사람은 20대 내내 함께 청춘을 보냈다. 결혼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꼭 얼굴을 비추는 오랜 친구 사이였다.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들어가면서 텅 빈 둥지 증후군을 겪던 네 사람은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자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의 결실이 바로 이 강원도 여행이었다. 차는 굽이진 산길을 한참 올라갔다. 도심의 회색빛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울긋불긋한 단풍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유진은 창문을 살짝 열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와 머리끝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런 공기가 있었구나.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문득 뒷좌석에 앉은 민희에게로 향했다. 민희는 창가에 기대어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린아이 같은 설렘이 가득했다. 민희는 평소 조신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기에 저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진우는 민희의 옆에서 연신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야, 김준호, 우리 그때 기억나냐? OT 때 선배들 몰래 막걸리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운동장 10바퀴 돌던 거. 푸하하. 야,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너 그때 기절 직전이었잖아. 두 남자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2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자연스러웠다. 유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새삼 사랑스러웠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 그를 다시 젊게 만든 것 같았다. 3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펜션은 그야말로 절경이었다. 펜션 입구는 온통 붉은 단풍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펜션 건물 자체도 나무로 지어져 주변 경관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와, 진짜 그림 같다. 준호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마자 감탄사를 내뱉었다. 진우는 이미 차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 미세먼지 마시다가 여기 오니까 살 것 같네. 민희도 들뜬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주변 풍경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네 사람은 펜션 안으로 들어섰다. 펜션 주인 부부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오셨죠? 방은 2개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펜션 내부는 따뜻한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벽난로가 있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구조는 네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해 보였다. 거실의 커다란 창문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앙증맞은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짐을 풀고 나서 네 사람은 펜션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펜션 뒤편으로 난 작은 산책로는 오솔길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유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취했다. 미영 씨,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잘 온 것 같아.
유진이 민희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서울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민희는 사진을 찍다가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진우와 준호는 산책로를 걸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이어갔다. 야, 너 그때 미팅 나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상대 여자애들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푸아하하. 야, 그건 비밀로 해달라 그랬잖아. 장난기 가득한 두 남자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정말 청량하고 시원했다. 유진은 계곡물에 손을 담가 보았다. 손끝에서부터 전해지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도시에서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네 사람은 펜션 테라스로 나왔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준호와 진우는 숯불에 불을 피우고 유진과 민혜이는 주방에서 상추와 쌈장을 챙겼다.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산속 공기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냄새를 풍겼다. 이 냄새 벌써부터 취하는 것 같네? 진우가 너스레를 떨었다. 테이블에는 진우가 가져온 좋은 소주와 준호가 준비한 다양한 안주들이 가득 채워졌다. 해가 산 뒤로 넘어가면서 하늘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 아래로 펼쳐진 붉은 단풍나무 숲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술잔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자, 우리 2025년 우정을 위해 건배. 준호가 잔을 높이 들었다. 건배. 네 사람은 시원하게 소주를 들이켰다. 산속에서 마시는 술은 유독 달고 부드러웠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모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민희를 바라보았다. 민희는 이미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민희 씨, 벌써 취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마셔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 저 오늘 진짜 기분 좋아요. 이런 기회에 흔치 않잖아요. 민희가 해맑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약간 풀려 있었다. 유진은 민희가 평소에는 술을 잘 못 마시는 것을 알기에 걱정되었지만 오늘은 그냥 두기로 했다. 이런 날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즐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민희는 완전히 취한 상태가 되었다. 혀가 꼬이기 시작했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푸아하, 여보, 정말 많이 취했네. 진우가 민희를 챙기며 웃었다. 내가 오늘은 진짜. 민희가 횡설수설하며 웃었다. 준호와 진우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학창 시절의 풋풋한 추억부터 시작해 직장 생활의 애환, 결혼 후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유진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와, 별 좀 봐. 언니 진짜 많다. 민희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네 사람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 준호가 감탄했다. 그때 미영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나 너무 졸려. 유진은 얼른 일어나 민희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미영 씨. 제가 방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고마워, 언니. 민희는 완전히 힘이 풀린 듯 유진에게 기대왔다. 재혁 씨,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에 등산 가려면 일찍 자야죠. 준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래, 들어가 쉬어. 미영이 씨 좀 잘 챙겨줘.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유진은 미니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은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따뜻했고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 침대에는 미니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아이고, 이 사람 그렇게 마시지 말라니까. 유진은 혼잣말을 하며 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머리맡에 물 1컵을 놓아두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여행용으로 챙겨오면 잠옷은 몸에 착 감겨 편안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술 기운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2 남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등산도 해야 하니 일찍 잠드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술 때문인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말똥말똥했다. 옆 침대에서는 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한참 뒤 거실이 조용해졌다. 2 남자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릇 정리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불 끄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윽고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펜션 전체가 고요해졌다. 유진은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남편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준호는 유진이 먼저 잠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는 편이었다. 잠이 든 듯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다. 그런데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양말을 신은 발걸음이라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나무 바닥이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로 알 수 있었다. 그 발걸음은 미니가 누워있는 침대 쪽이 아닌 유진이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향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남편이니까. 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발걸음이 더 조심스럽다고 해야 할까?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술을 마셔서 그런 것 같았다. 술에 취하면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니까. 침대가 살짝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침대에 앉은 것 같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평상시 남편이 하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유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냥 남편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피곤할 텐데 빨리 자야지 하고 중얼거렸다. 뒤에서 따뜻한 천이 느껴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는 팔의 감촉이 전해졌다. 이런 스킨십은 오랜만이었다. 요즘에는 서로 바빠서 이런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품에 안기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라 그런지 남편의 첩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유진은 그대로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남편이 옆에 와 있다는 게 왠지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평소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손길이 달랐고 숨소리도 달랐다. 향기마저도 평소와는 다른 것 같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호흡 소리가 평소 남편의 것과는 확실히 달랐다. 더 거칠고 더 뜨거웠다. 그리고 유진을 감싸는 팔의 힘도 평소보다 강했다. 이건 남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의 손이 아니었다. 한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남편의 손과는 달랐다.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럽고 조금 더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향기마저도 달랐다. 늘 준호에게서 나던 은은한 비누 냄새 대신 낯선 남성.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유진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불을 덮은 몸이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빠르게 계산했다. 펜션에는 4명밖에 없었고 민희는 옆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준호가 아니면 박진우밖에 없었다. 유진은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진우도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한 걸까, 침대를 착각한 걸까? 아니면 유진은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추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의 침묵은 진우에게도 느껴졌다. 그는 술기운에 몸을 맡긴 채 자연스럽게 유진의 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 평소보다 더 긴장된 그녀의 호흡, 진우의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목덜미에 코를 박았다. 익숙한 민희의 샴푸 향기가 아니었다. 순간 술기운이 싹 가시는 듯했다. 그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있던 유진은 그의 몸이 순간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아챘다. 그가 민희가 아닌 유진의 침대로 왔다는 것을. 유진은 그가 알아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그가 황급히 몸을 돌려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감싸고 있던 팔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그 팔의 압력은 유진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준호와의 관계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불타는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의무와 익숙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이 감정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유진의 침묵을 들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그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 침묵은 그에게 일종의 허락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알코올에 젖은 그의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유진의 존재를 늘 의식해왔다. 준호의 옆에 있는 그녀는 늘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때로는 그 단정함 속에 숨겨진 고독과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오늘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방에서 그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 고독을 함께 느꼈다. 그의 손이 유진의 얇은 잠옷 안으로 들어왔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그의 손길에 유진의 몸이 움찔했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갔다. 이 감각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이성과 감정이 분리되어 버렸다. 이성은 죄책감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몸은 이 낯선 감각에 대한 호기심과 쾌감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준호와 처음 만났던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풋풋하고 설렘 가득했던 그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퇴색되어 버린 관계의 모습.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유진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하지만 답은 늘 어쩔 수 없다였다. 삶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편안함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진우의 손길은 그녀가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다.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젖어 있었다. 그 목소리에 유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실수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유진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이었지만 서로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든 말이 불필요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뺨에 닿았다. 기가 뜨거웠다. 그들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다. 키스는 격렬했고 깊었다. 25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들의 몸은 서로의 온기를 갈망했다. 조심스러웠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녀의 잠옷이 부드럽게 벗겨졌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았지만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곧 따뜻해졌다. 진우는 유진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여성의 천이었다. 미니와는 다른 거칠면서도 순수한 그의 손길에 유진은 저항할 수 없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를 원하고 있었다.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혼란 속에서 그녀는 이 순간의 쾌락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얽혀들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미니를 생각하면 죄책감에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진우의 존재는 그녀에게 강렬한 해방감을 주었다. 마치 오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유진은 생각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나는 지금 누군가의 아내이자 한 남자의 친구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 순간의 감정이 모든 이성을 덮어버렸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유진의 몸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몸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몸짓은 점점 격렬해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유진은 그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25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낯설지만 짜릿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아있었다. 진우는 유진의 몸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의 무게가 유진의 몸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게가 자신을 현실로 묶어두는 닷처럼 느껴졌다. 한참 후 진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유진의 얼굴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미묘한 통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홀로 남겨졌다.
옆 침대에서는 여전히 민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소리였다. 유진은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감쌌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요한 새벽, 창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푸른빛이 방 안을 채웠다.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아팠다. 특히 허리와 허벅지 안쪽의 뻐근함은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25년 동안 지켜온 삶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단 하룻밤 만에 무너뜨렸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잔해가 뒤엉켜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미니의 고른 숨소리는 유진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혹시라도 미니가 깨어나 자신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어젯밤의 모든 감각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의 거친 숨소리, 그의 강인한 몸, 그리고 그가 떠날 때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펜션의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묵직했고 온몸의 근육은 팽팽하게 당겨져 휘어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게 흐트러진 자국들, 그리고 베개에 남아있는 낯선 남성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어젯밤의 흔적이었다. 유진은 황급히 이불을 걷어 올리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진은 그런 미니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바로 옆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술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만약 미니가 깨어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유진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해 고개를 저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유진은 깜짝 놀랐다. 평소와 달랐다. 붉게 충혈된 눈과 부은 입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묘한 기운이 감도는 눈빛. 마치 어젯밤의 일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내 모습을 누가 보면 어쩌지? 준호가 보면? 그녀는 찬물로 여러 번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그 어떤 차가운 물도 어젯밤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제 더 이상 25년 동안 준호의 아내로 살아온 한유진이 아니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묘한 매력이 느껴지는 새로운 자신이 그곳에 서 있었다. 유진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신기했다. 평생 성실하고 조신하게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다른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나갔다. 준호와 진우는 이미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색함과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진우는 유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만족감도 서려 있었다. 유진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여보, 잘 잤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듯 유진에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그럼 좀 더 자지? 우리가 아침 준비할게. 준호의 배려심 있는 말에 유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이런 좋은 남편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미니가 방에서 나왔다. 언니, 잘 잤어요? 미니는 해맑게 웃으며 유진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미안함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준호와 미니는 밤사이 있었던 일이나 오늘 등산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유진과 진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진우는 평소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날 아침은 유독 조용했다. 가끔씩 유진 쪽을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워 밥그릇만 들여다보았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짐을 챙겨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펜션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붉은 단풍나무와 맑은 계곡물, 그리고 상쾌한 공기.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어젯밤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거대한 무대처럼 보였다. 정말 아쉬워요. 벌써 돌아가야 하다니. 미니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게, 시간 진짜 빠르다. 다음에는 며칠 더 있다 가자. 준호가 미니의 말에 동조했다. 유진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 펜션을 빨리 떠나고 싶었다. 이 장소에 남아있는 어젯밤의 흔적들이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옆자리에서 준호는 즐거웠던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여보,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 오니까 정말 좋았어. 당신도 좋았지? 응, 좋았어. 유진은 힘없이 대답했다. 준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더 잘해줄게. 준호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심 있는 말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책감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이런 남편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진우와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준호의 손길이 익숙하고 편안했다면 진우의 손길은 낯설고 강렬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뒷좌석에 앉은 진우는 조용했다. 평소 같았으면 준호와 수다를 떨고 있을 텐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다. 그 벽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백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펜션에 있었던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의 안에는 새로운 자신이 살고 있었다. 25년 동안 억눌려 왔던 욕망과 감정을 깨달아버린 낯설고 위험한 또 다른 자신. 며칠이 지났지만 유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특히 준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가 자신을 안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진우의 손길과 비교했다. 이런 자신은 싫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준호는 옆에서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늦은 밤이라 스팸 메시지이거나 광고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진우였다. 옆 침대에서 준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며칠 전 펜션에서 있었던 일로 가득했다. 그때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 알림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났다.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늦은 시간? 평소라면 주고받지 않았을 메시지였다. 그녀는 마치 비밀스러운 상자를 열어보듯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너무나 평범했다. 집에 잘 도착하셨죠? 좋은 꿈 꾸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려 애썼다. 잘 도착하셨죠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하는 마음의 표현일까? 아니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일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메시지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받은 이브처럼 불안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유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은 답장을 보냈다. 네, 덕분에 잘 도착했어요. 진우 씨도 좋은 꿈 꾸세요. 그녀의 손가락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저절로 움직였다. 답장을 보내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는 옆에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은 유진에게 더욱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비난했지만 동시에 진우의 답장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점점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날씨나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메시지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유진은 진우의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은근하게 펜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강원도 단풍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때 먹은 삼겹살 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유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펜션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가 그 밤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진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요리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알림음이 울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가 옆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거나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다. 이런 자신의 행동이 들킬까봐 항상 불안했다. 준호는 유진의 이런 행동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휴대폰을 그렇게 숨기듯이 보내? 유진은 깜짝 놀라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요즘 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라고 얼버무렸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진우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에게 답장할 때마다 이중적인 감정에 시달렸다. 한편으로는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들켜서 이 멈출 수 없는 관계에 제동이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복잡한 심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는 매일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품고 사는 자신이 낯설었다. 준호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유진은 그를 대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다. 준호가 밤에 그녀를 안아주려 할 때마다 유진은 진우의 손길을 떠올렸다. 진우의 손길은 준호의 그것보다 더 거칠고 강렬했다. 그 강렬한 감각은 유진의 몸에 깊숙이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손길을 거부하곤 했다.
여보, 나 좀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고 싶어. 그녀의 이런 태도에 준호는 점점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갈까? 당신이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새로 나왔던데? 준호의 제안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흔쾌히 좋다고 했을 텐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내가 준호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이 옳을까? 유진은 결국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 주에 보면 안 될까? 라고 거절했다. 준호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의 메시지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더 이상 안부를 묻지 않았다. 오늘 밤에도 당신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밤 그녀의 휴대폰을 울렸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저도요. 잊을 수가 없네요. 그녀의 답장은 진우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불타는 미래회처럼 격정적으로 변해갔다. 유진은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것 같았다. 매일 밤 오는 진우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그에게 답장하는 것이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이 금지된 감정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평소에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던 터라 그녀는 불안했다. 준호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깊고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흔드는 목소리였다. 유진 씨,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유진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진우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진 씨,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옆방에서 혹시라도 준호가 깰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금지된 통화가 주는 짜릿함에 온몸이 전율했다. 진우 씨, 유진은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할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묘한 간절함이 깔려 있었다. 그냥, 유진 씨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밤마다 계속 그날 밤 꿈을 꿨거든요. 유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했다. 미안해요. 너무 솔직했나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저도 매일 밤 그 생각만 해요. 그녀의 고백에 진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진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듯한 밀도 높은 침묵이었다. 유진 씨, 우리 한번 만날까요?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유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나다뇨? 네,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유진은 당황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는 선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는 더 나아가고 싶어 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외쳐야 했다. 준호의 친구인 그와 그리고 민희의 남편인 그와 만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안 돼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유진은 주저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요. 유진 씨가 편한 날로 말씀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네, 기다릴게요. 그들의 통화는 짧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설렘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평소처럼 웃고 이야기하는 준호를 볼 때마다 죄책감의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준호는 유진이 요즘 부쩍 예민해진 것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혹시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준호는 유진의 말을 믿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진우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는 괜찮아요.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용기와 두려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즉시 답장했다.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약속되었다. 유진은 그날까지 며칠 동안을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꼈다. 매일 밤 진우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녀는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옷차림이나 화장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누굴 위해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아직도 자신이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토요일 아침, 유진은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오늘 미니랑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어. 오랜만에 백화점 가서 쇼핑 좀 하려고.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래, 재밌게 놀다 와. 혹시 늦으면 전화하고. 준호의 다정함에 유진은 다시 한번 죄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진우가 기다리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진우가 지정해준 장소는 시내와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빛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다. 유진을 본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안녕하세요, 진우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준호와 미니의 안부 등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대화는 펜션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계속 생각났어요.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요.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많이 취했었나 봐요. 진우는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제가 더 미안해야죠. 저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손을 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유진 씨를 잊을 수 없어요. 그의 말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금지된 감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결혼 생활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과 감정을 보았다. 카페를 나올 때 진우는 유진에게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다음에도 우리 손 만날 수 있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다.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준호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다정했다. 민이랑 재밌게 놀았어. 그의 질문에 유진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균열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준호에게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균열이 시작되었다. 진우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두 개의 평행선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변했다. 한쪽은 남편 준호와 함께하는 평온하고 익숙한 일상이었고, 다른 한쪽은 진우와 함께하는 비밀스럽고 위태로운 시간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매주 주말, 유진은 미니를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만남 장소는 늘 한적한 교회의 카페나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공원 혹은 차 안이었다. 그들은 마치 10대 연인들처럼 비밀스러운 공간을 찾아 헤맸다. 유진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25년 동안 준호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있던 그녀가 이제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진우는 자신의 일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미니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미니는 차분하고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의 욕망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진우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성공은 그에게 외로움과 공허함을 안겨주었다. 나는 늘 혼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의 고백에 유진은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준호의 옆에서 늘 혼자였다. 준호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의 갈망은 알지 못했다. 유진은 진우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부족한 게 없죠. 하지만 가끔은 숨 막힐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너무 평온해서. 그녀의 고백은 진우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유진의 이중생활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하루하루를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 살았다.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다정한 손길에 미소로 화답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자녀들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준호가 잠든 밤이나 그가 회사에 간 낮에는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준호나 미니가 눈치챌까봐 늘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언니, 우리 언제 한번 넷이서 같이 식사해요? 라고 제안했다. 진우 씨가 요즘 계속 바쁘다고 해서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미니의 말에 유진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진우가 바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서로 몰래 만나는 중이었다. 미니는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진은 애써 태어난 척, 그러게, 우리도 바빠서 다음번에 꼭 같이 봐요.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보고 싶어요, 유진 씨. 그의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진우 씨. 유진의 이런 변화는 준우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휴대폰을 꼭 쥐고 잠이 들곤 했다. 준호는 이런 유진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모르는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준호의 질문에 유진은 움찔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나한테 말해줘. 우리 25년 부부잖아.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할 수 있어. 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유진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가 감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결국 준호는 유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하고 소파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준호의 이런 노력은 유진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손길을 받을 때마다 진우와 함께했던 뜨거운 순간들이 떠올라 괴로웠다. 2달이 넘게 지난 어느 날, 유진은 진우와 함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늦은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유진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왜 없어요. 유진 씨를 만날 때마다 저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진우를 만나면서 그녀는 2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의 아내가 아닌 그저 한유진이라는 여자였다. 우리 언젠가는 들키겠죠. 유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럴 일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유진은 진우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진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행복은 너무나 위태로웠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유리잔처럼.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공원 벤치에서 유진은 진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그녀의 심장은 불안한 예감으로 쿵쾅거렸다. 이 위태로운 행복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유리잔 같았다. 그들의 분류는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을 넘어 그들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고 있었다. 매일 밤 오는 진우의 메시지는 더 이상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동반한 것이었다. 유진 씨, 우리 다음 주에는 영화 보러 갈까요? 아무도 없는 심야 영화관으로. 진우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글쎄요. 영화는 좀... 유진은 망설였다. 밖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매번 준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젠 너무 지쳐 있었다. 왜요? 유진 씨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도 많잖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요즘? 준호 씨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자주 외출하는 걸요.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씁쓸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헤어졌다. 유진은 집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했다. 준호가 정말 눈치챈 것일까? 그녀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나 왔어?" 라고 말했다. 준호는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던 채 왔어? 재밌었어? 라고 물었다. 평소와 다른 준호의 쌀쌀맞은 태도에 유진은 불안했다. 준호의 옆에 앉아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텔레비전에만 집중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유진의 숨통을 조여왔다. 여보? 화났어.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그제야 텔레비전을 끄고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한테 할 말 없어.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말?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되물었다. 요즘 왜 그래? 휴대폰은 왜 그렇게 숨기고 내가 뭘 물어봐도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유진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끝인 걸까? 모든 것이 들통난 걸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요즘 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유진은 애써 태어난 척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스스로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아. 이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은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거짓말이 준호에게는 이미 투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기대.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잖아. 준호는 유진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투박했지만 유진은 그 손을 감히 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다른 남자의 손에 익숙해져 있었다.
미안해. 여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유진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중년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유진과 준호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아 유진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준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여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예민했지.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유진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괜찮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다만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서운했어. 준호의 말에 유진은 다시 한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만약 준호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이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유진은 준호에게 오늘 저녁은 외식할까? 라고 물었다. 준호는 환한 미소로 좋지 라고 대답했다. 유진은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진우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 힘들었다. 마치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주말, 유진은 미니와 함께 준호와 진우가 있는 골프 모임에 가기로 했다. 네 사람이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유진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좋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진우와 미니를 만났을 때 유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와 진우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우는 평소보다 더 유쾌하게 행동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유진은 그의 땀이 난 손을 보며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골프 경기가 끝난 후 네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준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우리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자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라고 말했다. 미니는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두 사람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했다. 그때 진우가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 씨, 지난번에 같이 가려던 전시회는 잘 보셨어요? 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진우와 단둘이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진우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혹시 준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려는 것일까? 준호는 유진의 이상한 표정을 눈치챘다. 전시회 내가 모르는 전시회라도 보러 갔었나? 아, 아니요. 그냥 진우 씨랑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했다 봐요. 유진은 황급히 진우를 보며 눈짓을 보냈다. 진우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아, 맞다. 유진 씨가 전시회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그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준호는 그들의 어색한 대화를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미니는 진우의 말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준호는 유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준호의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유진은 침묵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준호는 유진의 침묵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기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젠 정말 끝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준호의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라는 말은 유진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그는 실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입은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용기도 진실을 말할 힘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고 유진은 그가 들어간 후에도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집을 바라보았다. 25년 동안 그녀의 삶과 안식처였던 그 공간이 이제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는 준호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으려 할 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그 전시회 이야기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유진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유진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그냥 진우 씨가 농담한 거야. 농담이었다면 당신 표정이 그렇게 굳어 있을 리 없지. 그리고 박진우는 그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숨기는 게 뭔지 말해줘. 준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에서 나와 준호 앞에서 섰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이야. 유진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 요즘 행동?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밤마다 몰래 통화하고. 당신은 이미 내게서 마음이 떠났어. 대체 무슨 일인데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준호의 마지막 말에 유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직감은 정확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준호에게는 이미 대답이나 다름없었다. 준호는 유진의 침묵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25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아내의 배신은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다. 대답해. 그 사람이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당신 민희랑 만나는 척하고 누구를 만났던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유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해, 네? 준호 씨. 그녀의 사과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랑.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준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호 씨,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기어 조예죠. 모르겠다고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나는 당신을 믿었고 우리 결혼 생활을 믿었어. 그런데 당신은 지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슬픔으로 들썩였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만지지 마, 당신 손? 당신 몸?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잖아. 준호의 외침에 유진은 뼈저린 아픔을 느꼈다. 2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거부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준호는 유진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어 했지만 유진은 차마 진우의 이름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 이름이 준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결국 지쳐서 방으로 들어갔고 유진은 홀로 거실에 남겨졌다. 텅 빈 거실에서 유진은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준호의 아내도 진우의 연인도 아닌 그저 길을 잃은 한 여자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유진은 준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진우와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까지. 하지만 그녀의 용기는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준호와 유진은 한 집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무시했다.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했고 밤에는 서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사랑과 온기가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빈집이었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잠을 지새웠다.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의 고통은 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유진 씨, 괜찮아요. 제가 준호한테 말실수한 것 때문에. 혹시 준호 씨가 눈치챘나요? 진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전부 다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전부 다 끝났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가 미안해하는 것을 보며 더욱 아파왔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들의 하룻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유진에게는 동의처럼 들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다. 25년 동안 지켜온 가정도, 위태로운 사랑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우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유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25년 동안 지켜온 가정도,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위태로운 사랑도 모두 그녀의 손을 떠났다. 준호는 여전히 유진에게 등을 돌린 채였고 그들의 집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홀로 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준호의 아내도 진우의 연인도 아닌 그저 길을 잃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미니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니는 준호와 유진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늘 준호가 받거나 유진이 전화를 피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유진을 찾아왔다.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준호 오빠랑 언니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고 남편이 그러던데? 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부부싸움 좀 했어. 별일 아니면 다행이네요. 저희 오빠도 언니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걱정 많이 하던데. 미니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진우가 유진을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 미니의 순수한 웃음에 유진의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유진은 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다. 진우는 유진의 연락을 받고 즉시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처음 만났던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유진 씨,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진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끝내야 해요.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호 형한테 다 말했어요, 형이. 저랑 당신을 만났다는 걸 알면. 진우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다. 그는 준우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저는 유진 씨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준호 형에게도. 진우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 씨,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멈춰요.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잘 가요. 유진이 먼저 말했다. 행복하세요. 진우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진우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옆에 앉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진우를 만났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은 다시 준우에게로 돌아왔다. 준호의 사랑과 헌신은 그녀가 2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유진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 이혼하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유진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혼?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잖아. 나 더 이상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아. 유진은 흐느끼며 말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혼이라니. 당신은 내가 싫어졌어. 다른 남자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이제 나랑 헤어지고 싶어. 준호의 비난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네. 준호 씨.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군데 당신이 나한테서 등을 돌리게 만든 그 남자가 누군데. 준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언니.
오빠.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과 준호는 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말문이 막혔다. 준호는 황급히 유진의 어깨를 잡은 손을 놓았고 유진은 미니의 순수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미니야, 너 여기 어떻게? 유진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진우 씨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오빠한테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오빠랑 언니랑 같이 저녁 먹자고 하려고요. 미니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해맑게 웃었다. 미니의 해맑은 미소에 유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은 미니를 향했고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미니야. 사실은 미니에게 해맑은 미소의 유진은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미니야. 사실은 유진의 말에 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니의 순수한 눈빛에 유진은 죄책감과 고통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고백이 가져올 파장을 알면서도 더 이상 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유진의 입에서 진실이 한 글자씩 흘러나올 때마다 준호와 미니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준호는 유진이 진우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25년 동안 믿어온 아내가 그리고 25년 동안 친구라고 믿어온 진우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미니는 유진의 말을 듣는 내내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언니가? 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박진우, 그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호의 절규에 유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미니는 울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남편과 가장 친한 언니의 배신을 동시에 겪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준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된 진우가 직접 찾아온 것이다. 거실 안의 싸늘한 공기와 세 사람의 표정을 본 진우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형, 미안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진우의 사과에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잘못 네가 저지른 짓이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친구잖아. 내 아내는 내 아내였잖아. 준호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절규했다. 진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준호의 손에 매달렸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가 그의 뺨을 때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언니한테, 응? 미니의 외침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두 부부는 모두 파멸했다. 준호는 유진에게서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갔고 진우는 미니를 데리고 그녀의 친정으로 향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끝이 났다. 그들의 우정 또한 산산조각 났다. 유진은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25년 동안 지켜온 가정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준호는 유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유진은 아무런 저항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랑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유진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위자료도 재산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을 잃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의 끝을 실감했다. 그녀의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진우에게서도, 미니에게서도, 그리고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유진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무런 목표도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고,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혼자 밥을 먹었다. 그동안 늘 누군가의 아내, 엄마, 혹은 연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비로소 온전한 한유진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25년 동안 준호의 아내로 헌신적인 엄마로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거짓말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미안했고 미니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진우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정을 느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였다. 유진은 삶의 마지막 단계를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삶은 한 남자의 아내로 시작해 다른 남자를 만나 방황했고 결국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사랑과 욕망, 그리고 배신과 용서에 대해 배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